다음 사연입니다. 어제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성분이셨어요. 아빠시죠, 아빠. 아빠께서 전화를 주셔서 아이 학습 상담 받고 싶다고 이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전화로 학습 상담을 해드리고 있진 않죠. 그렇게 하긴 힘들죠. 예, 그래서 몇 가지 채널을 안내해 드렸고, 그래서 DM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초2 되는 남자의 부모입니다. 아이 수학 교육에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 초에 기탄 연산 얇은 거로 매일 5장 정도씩 3학년 2학기 2자리 나누기 전까지 풀렸습니다. 예비 초2 되는데 연산은 3학년 거의 끝까지 하고 있었네요. 매일 디딤돌 기본 유형 2-2 진행 중이고, 상위권 연산 960 B4 진행 중이고, 상위권 측정 960도 진행 중이고, 빨강 도형, 상위권 도형은 완복했고요. 개념이 먼저다에 나누기와 분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매일 많이 하나 고민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연산, 도형, 측정, 문제 해결, 그리고 교과 디딤돌 매일 평균 1시간 반 정도씩, 와, 매일 1시간 반 정도씩 아빠랑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건 아빠의 애정과 노력이 상당한 거예요. 대략 12권 정도 푼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4개월이네요. 대단하십니다. 저희 원래 계획은 다음 달부터 3학년 빨강 연산과 상위권 연산 총 8권을 하는 거였는데요. 우연히 원리셈을 알게 되어 원리셈 총 6권으로 충분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타교재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상담하는데 타교재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원리셈 6권으로 하실 때 빨강 연산과 상위권 연산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원리셈은 이 연산을 다양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면서 연산을 해야 된다. 그게 결국 연산을 사용하는 효용에 대해서도 더 폭넓게 아이가 이해하고 잘 사용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쓴 책이고요. 그래서 연산도 너무 지루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쓴 책이죠. 그래서 원리셈으로 하면 빨강 연산 부분은 충분히 줄여주고 싶으세요. 예, 커버가 될 겁니다. 커버가 되는데 상위권 연산 부분은 원리셈으로 커버되거나 하진 않아요. 상위권 연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위권 연산은 연산책이 아닙니다. 상위권 연산을 연산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위권 연산은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냐면 사고력 교재인데 연산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연산에 관한 문제 해결력,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연산을 적용하여 하는 책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연산을 선택할 때는 이런 식의 전략으로 로드맵을 짜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원리셈이든 빨강 연산을 하든 연산책을 공부를 할 때 어떤 연산책을 공부를 하든 선행은 안 될 수는 없거든요. 연산책 자체가 한 학기 공부를 그렇게 많이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원리셈, 소마셈이 제일 많네요. 8권. 원리셈도 6권이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선행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행이 너무 싫은데 연산 감각은 유지하고 싶어 할 때 사이에 사고력 연산, 그러니까 연산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하고 싶을 때 상위권 연산 같은 책 또는 사고력 연산이라는 타이틀이 부제가 붙어 있는 책들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효용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연산 자체로 보면 상위권 연산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산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고력 책이다
또는 그냥 사고력하지 말고 심화책이라고 하죠. 심화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산 자체를 꾸준히 이렇게 다른 학습에 선행한다. 이렇게 계획을 연산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 초2가 되면 지금 초2 수준에서는 다양한 문제 해결력을 키운다. 이게 다양한 문제 해결력에 난이도가 높은 거로 생각하면 사고력 교재, 아마 초2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들은 사고력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교재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낮지 않지만 뭐 상정도, 이거는 최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상정도에서 다룬다라고 하면 따풀, 그 다음에 문해길, 뭐 아니면 교과심화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2학년에 학습을 하면서 2학년 과정에서 아이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내용을 좀 안내를 해 드릴게요. 1학기에는 딱 얘가 어려워서 얘가 걸릴 거예요, 이럴 만한 게 없습니다. 곱셈의 개념 잘 잡으면 되고, 교과 책도 그다지 연산을 했으면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2학기는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요. 2학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시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길이에 대한 부분, 시간 계산, 길이, 그 다음에 곱셈이겠죠. 요렇게를 잘 해놓으시면 되고요. 난이도 상되는 내용을 풀리신다고 하면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은 뭐 따풀도 잘 되어 있고, 아니면 시간 자체로 보면 교과샘이라는 책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근데 교과샘을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 연산을 만약에 어떤 책으로든 원리샘으로 쭉 해나간다고 하면 난이도 상에서 이런 교재들, 그 다음에 분화되어 있는 교재들로 보면 상위권 연산, 상위권 측정, 이런 책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책들이에요. 상위권 연산, 연산뿐만이 아니라 상위권 뭐 세모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요 정도 선에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로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줄여야 된다라고 하시면 상위권 연산, 상위권 측정 이런 부분들 다 모으면 따풀 또는 문해길, 그리고 교과심화서, 얘네들 하나씩이 사실은 영역을 다 모아서 그 학년의 심화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책이니까 학습 계획을 교과에 맞춰서 심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사고력 교재 무엇 요렇게 해서 하나 마치고 하나 하고 하나 마치고 하나 하고 요렇게 해나가시는 게 좀 더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커리입니다. 그리고 연산은 하나 하고 하시지 말고, 연산은 매일 뭐 5에서 10분 요렇게 잡으시고요. 연산 매일 5에서 10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은 뭐 이거 한 단계 끝났어 그러면 이거 해보자, 그 다음에 뭐 교과심화서에 뭐 해보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상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책들 중에 상위권 연산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상위권 측정, 상위권 도형 이런 책들은 사실은 저는 약한 영역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는 책으로 보는 게 더 계획을 세우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영역을 담고 있는 다른 책들의 이름을 몇 권을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 네이버 카페에 천종현 수학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을 해주시면 텍스트로 답변을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 정리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 뭐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으니까 천종현 수학연구소 네이버 카페 이용하시면 조금 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이런 정보들도 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